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의 성문화를 다뤘는데요. 로마의 성문화를 빼놓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의 성문화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관광을 가시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고대 로마 유적지가 있죠. 그곳은 바로 나폴리 근처에 있는 폼페이입니다. 이 유적지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에 의해서 19세기까지 잠자고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발굴된 여러 유물들은 현재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몸에 비해서 거대한 남근을 가진 세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또 벽화가 이렇게 전시되고 있기도 하죠. 이 사람은 야만인 같아 보이죠? 로마인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남근이 아주 거대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기된 남근이 있는 조각품 또는 벽화 같은 것들이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발기된 남근이란 것은 바로 생식을 의미하는 거죠. 생식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식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인류의 축복을 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행운을 준다, 행운을 상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그 남근을 벽에 걸어놓기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비문 같은 것도 적어놓기도 했다는데 행운이 여기 머문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고대 로마에서도 거대한 남근은 행운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도로 한가운데도 이런 성기 모양이 있었고 벽화에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그려놨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남근은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장군의 보호자다라고 하는 문구까지 남아 있습니다.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폼페이의 마지막을 기록하기도 한 사람이거든요. 이 플리니우스는 박물지라고 하는 것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은 바로 보호자 또 행운의 역할로서 남근이 중요해지고 했다는 거죠. 여기 벽화를 보시면 폼페이에서 발굴된 건데요. 폼페이 베티우스라는 사람의 집의 벽화인데 이 사람이 발기한 거대한 남근을 저울에다가 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할수록 또 무거울수록 행운이 더 크겠죠?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런 벽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은 못 들어가게 하는 특별구역에 전시되고 있기도 하죠. 로마 제국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 라고 하면 당연히 율리우스 카이사르일 겁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황제 대명사로서 돼 있죠. 워낙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카이사르에 관한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이 사람은 잘생기기도 했고 전쟁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 잘했는데 그 중에서 여자도 많았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자랑 사귀었냐면 원로원의 3분의 1이 카이사르에게 도둑맞았다라고 하는 썰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그냥 보통 여자들하고 관계를 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층 사람들의 아내들을 노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배층에 있는 남자들의 아내와 간통을 했는데도 멀쩡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카이사르가 관계한 사람의 아내들만 해도 유명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삼두 정치를 함께 했던 크라수스의 아내 테우토리아, 폼페이우스의 아내 무키아, 그리고 폼페이우스 부장 가비니우스 아내 로리아도 있었습니다. 이 카이사르는 애인들한테 화려한 선물도 제공하고 공공연히 연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카이사르가 그렇게 자기 아내랑 간통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사르를 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제일 재밌는 사람이 폼페이우스 아내 무키아입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우스가 동방원정을 떠나거든요. 해적들을 소탕합니다. 소탕하고 유대를 정벌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 카이사르는 무키아랑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전쟁에 돌아온 이후에 그 사건을 안 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뭐 결투를 한다거나 카이사르를 죽인다거나 그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이가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안했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나중에 삼두 정치 협약을 맺은 다음에 카이사르는 자기 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사위를 삼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특이한 경우였다는 거죠. 카이사르는 여자 관계가 이렇게 복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여자와도 원수지거나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거죠. 카이사르가 연애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브루투스의 어머니 세르빌리아였습니다. 브루투스가 누구죠? 카이사르가 죽을 때 브루투스 너도냐? 라고 했던 그 사람이죠.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썰도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들은 아니었다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애인의 아들이었다는 건 사실이고요. 20년 동안이나 공공연한 애인사였다는 거죠. 카이사르가 얼마나 이 여자한테 잘했냐면 그녀한테 600만 세스테리티우스짜리 진주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이 얼마나 되냐? 당시 황궁들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 팔라티노 언덕 위에다가 호화주택을 2채나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50억, 100억 됐을까요? 오늘날 가치로 100억짜리로 하면 한 200억 정도를 줬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는 원래 돈이 없었어요. 크라스스한테 빌려가지고 이 여자한테 선물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카이사르가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사랑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정력제가 필요했겠죠. 당시에 카이사르가 복용했다고 하는 정력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피움이라고 하는 식물이었습니다. 자, 이 실피움은 북아프리카의 키레네라는 곳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요. 이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하트가 여기서 유래했다는 썰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한테는 낙태용 약재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럼 낙태용 약재가 누구한테 필요하죠? 당시에 여자 노예들은 매춘녀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매춘녀가 만약에 임신하게 되면 자기 일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실피움을 복용함으로써 낙태를 하게 되고 그럼 자기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험제가 되기도 하고 낙태용 약재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 실피움은요, 네로 황제도 복용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다가 네로 황제 이후에는 이게 사라져요. 북아프리카 키레네에서 이게 재배됐는데 뭐 네로 황제가 먹을 줄 놓으면 그 당시에 지배층 상당수 남자들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멸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성문화를 또 하나 다뤄보려면 폼페이를 또 안 가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폼페이를 가게 되면 원래 그 근처는 바닷가였어요. 원래 폼페이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와인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관광에 들어가는 그 문은 바로 바다에서 상인 또는 선원들이 들어가던 그 길이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다 보면 그 도로 한가운데 폼페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아침마다 물을 뿌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 물을 뿌리는 곳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남근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폼페이의 유곽이 나옵니다. 자, 이곳은 물론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인데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유곽이 어느 도시나 다 있었다 그러는데 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폼페이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유곽으로 들어가 보면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작은 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벽면을 파가지고 일종의 돌침대죠. 물론 옛날엔 돌침대 위에 침대보 같은 게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런 침대가 있고 그 방 하나하나에 그 매춘부들이 있었겠죠. 그 방에 걸려있던 벽화가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데요. 그 벽화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남녀의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마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띄어다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건데 그림이 다 달라요. 말하자면 포즈가 다릅니다. 남자가 위에 있는 장면, 아래에 있는 장면, 옆으로 있는 장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그림을 방마다 그려서 두었을까요? 이거에 관한 힌트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실제 발행되었던 동전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한쪽 면에는 남녀의 장면이 그려져 있고요. 한쪽 면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동전의 용도는 뭘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폼페이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유곽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유곽의 입구에서 호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장권을 내야 되겠죠. 그 입장권을 살 때 이 코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이 번호가 매겨져 있고 뒷면에는 여러 자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곽을 찾아온 손님은 어떤 걸 살까? 그 그림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그림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전이 왜 필요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폼페이에 오는 상인이나 선원들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여자와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보고 나는 이거 5번을 사겠다. 그러면 요 자세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방에 가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에 가면 이 동전에 맞는 포즈를 원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전과 그 자세에 맞는 여자와 선택해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통하는 해외에서 온 사람들과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서로 분쟁을 없애게 하는 좋은 수단이 바로 이 그림이었던 거죠. 자, 로마의 화장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폼페이에서 발견된 화장실이고요. 자, 그것의 상상도입니다. 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세식이 아니라 수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이 흐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응가를 하면 밑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자연스럽게 하수구로 나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상당히 선진화된 그런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남자 세 사람이 앉아서 응가를 보고 있죠.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죠. 저게 뭐냐면 스펀지 같은 겁니다. 스펀지 같은 식물일 겁니다. 부드러운 식물 같은 거를 막대기에 대고 있죠. 그럼 저 용도가 뭘까요? 응가를 마치고 뒤처리라는 용도입니다. 사실 저런 건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화장실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저런 거를 썼다고 하는 거죠. 개인 주택에서는 어떻을까요? 자, 공공 화장실은 저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개인 주택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죠. 그리고 지금 로마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3층짜리, 4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는 화장실 설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밤새 응가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요강을 썼다고 하는 거죠. 요강을 방마다 두고 밤새 요강에다가 응가를 하면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밑으로 쏟아버리는 거죠. 아니면 들고 내려가서 도로에다가 버리기도 했다는 거죠. 로마의 도로를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있어요. 자, 그런 곳에 응가를 버리게 되고 하수도는 흘러내려가게 하면 되니까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화장실에 가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화장실을 뜻하는 베스파시아노라는 것은요, 베스파시아노스 황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에서부터 유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로부터 화장실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느냐라고 보면, 자,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 황제 이후에 혼란기를 정리하고 새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듣보잡 황제였어요. 황제가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 전쟁을 하다가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잘 보여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유명한 것이 콜로세움이죠. 근데 콜로세움을 본인 때는 완공을 못해요. 어쨌든 건설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돈이란 말이죠.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화장실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은 사람들이 가서 응가를 보는 화장실이 아니라 요강 같은 거를 여기다가 버리는 장소입니다. 여기다 이제 거대한 수조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수조에다가 이제 여기다 버리는 거죠. 모아진 그 응가를 누가 수거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하냐면 업자들이 수거해 갑니다. 세탁업자들이 여기서 응가를 수거에다가 세탁 세제로 썼습니다. 그 세탁업자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론 운영들한테 비난이 있어요. 왜 그것을 원래는 다 무료인데 그걸 왜 돈을 받냐라고 했더니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아주 꺼리낌 없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탈리아 말로 화장실을 뜻하는 베스파시아노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때로부터 화장실이라는 것은 돈을 받는 곳이다 라는 유래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세시대는 어땠을까요? 자,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는 공공화장실이라는 것도 다 사라졌어요.
로마 시대는 설비가 좋아서 이렇게 물까지 흘려내리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지만 중세의 암흑기를 거치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중세는 어떤 화장실이 만들어지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 응가를 눕니다. 어디 앉냐면 성체 한쪽 구석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응가를 보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또 오른쪽에 사진 보면 그 구멍이 가려지게 하는 간이 화장실 같은 설비가 있죠. 그리고 바로 밑으로 떨어지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동양의 화장실은 오물을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오물을 가져다가 밭에다 활용하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 오물을 밭에서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성이고 개인주택이고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르사유 궁전은 그 넓은 곳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베르사유 궁전에 수천 명이 거주했다는데 이 사람들은 응가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요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밤새 쓰는 요강이 있었고 낮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숲에 가서 변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까지도 유럽에는 공공 화장실이 없었고 개인주택에도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시대 한 것처럼 집에서 쓰는 요강이 있었다는 거죠. 밤새 여기다가 우물을 모아서 보관했던. 그런 다음에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창문을 열고 거리에다가 요강에 있는 오물을 쏟아 버렸다고 하는 거죠. 유럽의 중세 또는 근대 거리를 걷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층, 3층, 4층에서 오물이 쏟아지는 그것을 맞아야 하는 봉변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귀스타브 카유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파리의 거리, 비 오는 날입니다. 남녀가 우산을 쓰고 있죠. 파리 거리는 19세기 중반에 중세 거리를 정비된 현재 거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비된 이전에는 중세 거리 그 자체였죠. 길은 좁고 위에서는 오물이 쏟아지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 곳을 걸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양산 같은 것을 써야 했고요. 또 바닥에는 엄청난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굽이 높은 구두를 신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힐이 이때 생겼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자, 그만큼 중세 또는 근대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유럽의 화장실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 가시면 화장실을 찾기 어렵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억지로 카페를 들어가서 커피 한 잔을 해야 하죠. 아니면 공공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다 유료죠. 1유로짜리 동전을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인색하죠. 왜 그러냐면 화장실을 공공시설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화장실을 공공시설물로 인식해서 물이 흘러가는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었지만 로마가 멸망 이후에는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고 화장실이란 것은 설치를 안 했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설치하거나 뭐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개인이 설치한 유료 화장실이 있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상당히 적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파리에 가면 아주 특이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지도 않은데 남성 소변기입니다. 상당히 민망한 거리 한가운데 여기서 남성이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가 이어질 정도로 고대로부터 내려온 유럽의 화장실 문화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특이하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